비즈니스로 해오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이슈, 작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글로벌 산업용 또 서비스 로봇 전체 로봇 시장이 사실 지각 변동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크게 두 가지의 시장 트렌드의 변화 때문에 산업용 로봇 또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로봇 시장이 또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크게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보면 산업용 협동 로봇 시장에서 큰 두 가지 줄기는 EV와 물류 로지스틱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용 로봇 자동화에 관련돼서 가장 큰 머신 비전 업체인 코그넥스가 코로나 이전에 코그넥스 비전의 주 사용처가 애플에서 2000년대 후반이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비전 업체의 주 고객이 애플에서 아마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2, 3년 전에 벌어진 케이스고요. 결국 자동화의 트렌드가 이건 산업용하고 협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의 트렌드가 이제 전자나 자동차의 정형화된 자동화 트렌드에서 이제 비정형 자동화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서비스 로봇 시대가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물류 시장에서 물류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AMR이나 AGV 형태는 사실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IFR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 로봇은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약간 물류 로봇 시장 자체는 제조와 서비스 로봇의 경계선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물류 로봇 자체가 그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고,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모든 생산 라인 방식이 인라인 생산 방식에서 이제 셀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셀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제일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AMR, AGV가 될 겁니다. 이제 인라인 컨베이어 방식의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이 배치가 되어 있던 트렌드에서 이제 전기차 자체는 대부분 소량 생산 또 다품종 체제로 갈 거기 때문에 글로벌 OEM, 자동차 OEM 업체들은 생산 라인 방식을 벌써부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그 와중에 AGV, AMR 업체들이 부상하고 있고, 최근에 ABB가 스페인의 AGV, AMR 회사를 인수한 것도 사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기차하고 로지스틱스 이외의 서비스 로봇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쪽이나 리테일, F&B 쪽, 물류 쪽이 지금 많이 시장의 로봇 수요가 급부상하고 있긴 합니다. 참고로 2012년에 아마존이 키바를 인수했던 시점이 이제 정확히 2012년이고요. 아직 국내 쿠팡이나 쓱닷컴이나 이런 대형 물류센터에서 AGV가 적용되는 사례는 아직 극히 드뭅니다. 또 아마존의 키바처럼 수백 대, 수천 대의 로봇가 적용되는 거라기보다는 아직은 이제 실험적인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 AGV, AMR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로봇의 구동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체들이 계속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데이터를 볼 때 의료기기 헬스케어 시장이 제일 크다고 지금 이제 IFR이나 많은 업체들이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료 로봇 자체가 단가가 거의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대수로 보면 이제 물류 로봇 시장이 제일 큰 상황이고, 이제 리테일이나 F&B 쪽에 적용되는 서빙 로봇, 호텔 로봇,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의 부분은 이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용 로봇 자체는 사실은 자동차 산업하고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히스토리를 보시면, 포드가 1908년도에 처음 내연기관차를 만들고 하이브리드까지 오는 시점이 대략 한 90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서버모터 제어 방식의 산업용 로봇은 1975년도에 ABB가 처음 만들었고요. 2008년도에 UR이 이제 세계 최초로 협동 로봇에 개발을 해서 시장에 런칭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자동차 산업의 결과 로봇 산업의 결이
비슷하다고 보이지 않으신가요? 지금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에서 테슬라가 2012년에 전기차로 오면서 자동차와 로봇 산업의 사실은 이제 벽은 점점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슬라, 또 폭스콘, 또 샤오미 등이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진출한다고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회사를 인수한 거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가게 되고요.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 쉽게 서비스 로봇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이 서비스 로봇의 구동부를 보시면 모터, 전기 배터리, 디스플레이 패널, 스마트폰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스마트폰 업체도 언제든지 서비스 로봇이나 1인 모빌리티와 같은 자율주행 기반한 인더스트리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계기를 마련한 게 사실은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사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었고, 로봇 산업에도, 로봇 인더스트리에도 협동 로봇이라는 세대 교체의 이슈가,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연 로봇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서로 어떻게, 또 스마트폰 업체들이 왜 전기차나 또 서비스 로봇의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KT가 작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하고 협업을 해서 IFR 데이터와 기타 다른 데이터들을 다 합산해서 한번 예상을 해본 자료입니다. 2025년 정도 되면 산업용 로봇 시장과 전문 서비스용과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되고요. 2030년이 되면 이제 전문 서비스용 로봇,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 시장을 넘어서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를 뭐 예단하기 힘들겠지만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결국 코로나 사태라고 봅니다. 일례로 보통의 서비스 로봇 시장이 한 2025년쯤 시장이 개화될 것이라고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한 5년 정도 일찍 앞당기게 된 계기는 코로나 사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리테일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보신 케이스들이 불과 1, 2년이 안 되는데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주문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서비스 로봇도 같은 트랙으로 지금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특히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은 중국 시장이 대략 한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보통 이제 범용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로봇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빙 로봇에 카메라 몇 개 더 달아서 밤에는 야간 순찰하는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범용형 로봇에서 시작은 했지만, 중국 시장도 빠르게 전용형 로봇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다시 시장의 트렌드는 범용과 전용을 계속 서큘레이션 하는 형태로 시장의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범용 로봇 시장이 실패한 이유 중에 자체는 이제 금액 이슈도 있고, 어떤 특화된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고요. 그 일부 업체들 위주로 해서 전용형 로봇 시장 가격을 대폭 낮추고 시장 확대를 꾀하면서 전용형 로봇 시장을 가고 있는데, 또 결과적으로 이 하드웨어 단말 가격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다시 복합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을 보면 이 세 개 영역, 물류와 이제 실내 배송 로봇, 안내 서빙 호텔 로봇, 그다음에 청소 로봇 시장이 크게 세 개의 주요 시장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 로봇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잘 아시겠지만 물류 로봇의 AGV, AMR은 사실은 표준화된 제품이 없고 대부분 공장의 환경에 맞게 또 고객의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이라서 시장의 규모는 크지만 아주 시장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물류 로봇 시장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류 로봇 시장의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용 협동 로봇 또 서비스 로봇 시장을 한번 보면, 산업용 로봇 업체는 사실은
글로벌 과점 업체들이 그 마켓시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BB, 파낙, 야스카와 쿠카 이 4개 업체들이 결국엔 이제 산업용 로봇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니치 플레이어들이 일부 니치 마켓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 생태계를 보면 B2B 쪽 공장 자동화 쪽에서는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시장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협동 로봇 시장 자체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두산 로보틱스, 한화 로보틱스 같은 업체들이 중국에는 300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300개 업체들이 나름 내수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로봇 제조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일부 이제 부품 업체들이 생태계를 이뤄가고 있고, SI 업체들이 아직은 생태계가 없다 보니 협동 로봇 시장이 불과 한 4, 5년 전에 모든 컨설팅 그룹에서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성장률이 그렇게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허들도 있고요. 서비스 로봇 시장을 보면 아직 더 갈 길이 많습니다. 다만 산업용과 협동 로봇의 시장에 비하면 생태계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서비스 로봇 시장 자체는 이미 구동부가 제조업체들 위주로 해서 AGV, AMR 기술로 기반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제조업체보다는 서비스 솔루션을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가 결국 시장의 생태계를 리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서비스 로봇 자체 하드웨어 단말에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경쟁력의 차별화 포인트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KT 로봇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양한 제조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로봇 플랫폼, AI, 음성, 비전 인식, 클라우드 기반의 모든 서비스를 엮어서 B2G나 B2C, B2B까지 지금 사업 기회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KT는 AI, 기가진이라는 AI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대용량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관련 기술들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게 되면 로봇 단말 자체가 이제는 사실은 배송만 전문적으로 하는 로봇이 아닌 사람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단말로서의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표준화된 하드웨어 단말 역량을 바탕으로 이 서비스 플랫폼의 그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려보면 아직까지 서빙 로봇이나 호텔 로봇 자체는 이제 배송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자들, 매장, 음식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고객분들은 그런 단순 배송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솔루션과의 연동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D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빙과 테이블 오더와 지금 보이스볼, 지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예약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AI 음성 인식을 통해서 식당 예약을 받거나 문자 발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로 저희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하고는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서빙 로봇으로 인력에 대한 그 업무 로드를 경감시켜주는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기존 인원들이 이 업무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관점에서도 보시기 때문에 KT가 이런 전체적인 로봇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고객 자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프로바이더로 지금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잠깐 제조 관점하고 서비스 관점을 보면, 그럼 KT가 로봇을 제조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경쟁력 차별화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드릴 때는 저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서빙 로봇을 누가 제작하느냐 보다는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어느 프로세스에 어떻게 매끄럽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어서, KT는 이 고객의 밸류체인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노베이션 하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차별화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크게 3가지 사업 영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도메인과 케어 및 푸드테크, 물류 도메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KT 경제경영연구소 통해서 시장 규모를 좀 아주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딜리버리 도메인에서는 실내외 배송 로봇 시장 규모를 2025년 누적 대수로는 대략 한 10만 대에서 23만 대 보고 있고요.
물류 쪽은 조금 더 규모가 커질 것 같습니다. 5만 대에서 13만 대, 이 대부분 제가 커질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물류 도메인은 사실은 HV AMR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딜리버리는 실내 배송 또는 실내 배송까지 호텔, 러기지, 서빙, 방역 모든 제품들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누적 대수로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는 거 보면 2025년까지 한 미니멈 요 두 가지의 도메인에서만 한 15만 대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가 힘든 신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예측치 보스턴 컨설팅 그룹 통해서 받았던 예측치에 기반해서 한번 시장 규모를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